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알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라는 말을 친구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자라는 말은 보통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러한 성격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걸 우리가 품사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부정사는 부정하는 품사냐? 네, 그렇진 않고요. 이 부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자, 잠깐 동사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부정사는 만드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to라는 아이하고 동사 원형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쓰는 게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o 부정사는 앞에 to를 붙이긴 했지만 원래 얘는 동사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동사와는 다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to 부정사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친구들이 동사의 성격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동사의 성격. 동사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의 일치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모르는 친구들도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의 일치라는 거는 뭐냐면 주어가 몇 인칭이냐,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는 우리가 현재형을 쓸 때 그냥 쓰지 못하고 s나 es 또는 y로 끝나면 i로 붙이고 es 이러한 형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어에 맞춰서 동사의 수의 일치를 시켜줘야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원래 주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기 동사의 성격은 주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주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투부정사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항상 얘는 똑같습니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주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얘는 항상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그래서 부정사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주어에 의해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역할을 하는 아이를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른다. 라는 개념 정리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 이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아이가 문장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그리고 부사 역할을 이제 각각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면 세 가지 품사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우리 잘 알고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가게 되죠. 형용사는 대표적으로,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부사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하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명사적 용법 볼 건데요. 명사적 용법은 아까 말했듯이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주어 해석을 은는 이가 이러한 조사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투부정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투라는 아이하고 동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사, 하다라는 말을 여기 합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만약에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져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가주어, 진주어 라고 해서 가주어 is를 쓰고 진짜 주어 투부정사 구는 문장의 맨 뒤로 빼주게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잠깐 친구들이 이러한 용어, 선생님이 예전에 구하고 절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보통 투부정사는 구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벌써 생긴 거가 투 플러스 동사,
단어 한 개, 두 개 벌써 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투부정사 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문을 보시면 to use the dictionary is necessary. necessary는 뭔가요? 필요한, 필수적인 형용사죠. 자, 지금 보시면 주어, 머리 부분은 이렇게 길고요. 동사 부분은 이렇게 짧습니다. 따라서 뭔가 네, 비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쵸? 네, 머리가 너무 커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아이를 가짜 주어 is로 네, 대체를 시키고 it is necessary 그리고 원래 주어였던 투부정사는 문장의 맨 뒤로 빼서 이렇게 네, 명시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it은 가짜, 가주어, 투부정사 이하 진짜 주어, 진주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주어 it은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얘가 진짜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건데요. 보어는 원래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비동사 뒤에 많이 오게 되죠. 예를 들면 her delight is to travel. 그녀의 기쁨, 기쁨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her delight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 얘가 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녀의 기쁨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행을 하는 것이다. 우리 그 문장 성분하고 품사 공부할 때 보어의 특징이 뭐냐면 주격 보어인 경우는 주어하고 이퀄이 성립돼야 한다는 거죠. 여행하는 것이 그녀의 기쁨이고 그녀의 기쁨이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역할을 보시면 목적어는 친구들이 을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러면 역시 투부정사 목적어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뭐뭐 하기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게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네, 데려오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want, 원하다, hope, 희망하다, need, 필요로 하다, plan, 계획하다, like, 좋아하다, begin, 시작하다, decide, 결정하다, agree, learn, start. agree는 뭐예요? 동의하다. decide는 결정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ike라든가 begin은 투부정사 또는 ing 동명사 둘 다 데려올 수 있지만 네, start도 둘 다 데려올 수 있고요. 나머지 동사들은 주로 네,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바로 데려와서 동사 하기를 원하다, 동사 하는 것을 희망하다, 동사 할 필요가 있다, 동사 할 것을 계획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주로 된다라는 것. 그래서 투부정사를 많이 쓰는 동사들 여러분이 네, 조금 눈여겨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네, 스펠링 체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Brian wants to have a pet at home. 자, 브라이언이 원하고 있어요. 뭐를 원하고 있냐면 펫을 가지는 것을 애완동물 가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투부정사 구가 하고 있고요. We need to talk about your plans. 우리는 필요가 있어요. 네, 뭐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있냐면 너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거죠. 네, 너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need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또 이제 시험에 2학년 전후에서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파트인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자, 의문사 여러분 아시죠? 예, 영어에 6개, 육하 원칙에 사용되는 6개 의문사 중에서 Y는 네, 쓰지 않습니다. Y 플러스 투부정사는 쓰지 않고요. 나머지 여기 5개를 가지고 우리가 얘네 세트가 얘네 세트가 문장에서 뭐처럼 쓰입니까? 그렇죠. 명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뭐뭐 할지 라고 이제 해석이 되겠고요. 얘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다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시험에 이제 종종 등장하는 게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구로 네,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주어, 동사가 들어간 절로 표현하는 방법, 네, 바꿀 수 있니, 없니? 이런 네,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예를 보시면 I don't know what to wear to the party. 나 모르겠다. 무엇을 입을지를 이때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파티에 뭐를 입고 갈지를 모르겠다. 얘를 이제 문장 형태로 절로 바꾸시면 I don't know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 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목적절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어쨌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해석하는 방법, what to wear, 무엇을, 네, what이 무엇이잖아요. 무엇을 뭐뭐 할지, when to 부정사는 언제 뭐뭐 할지, where to 부정사는 어디로 뭐뭐 할지,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뭐뭐 할지, 또는 이 how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how to cook 하게 되면은 요리 방법, 또 다른 말로 레시피라고 네, 많이 쓰죠. 또 whom to 부정사는 누가 또는 누구를 뭐뭐 할지. 네, 예전 영어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am을 반드시 네, 붙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네, 그냥 who로 여러분이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네, 끝으로 이제 명사적 용법의 끝으로 투부정사 부정. 네, 어떻게 하냐면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nat만 붙이면 된다. 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we decided not to stay home. 만약에 여기 이제 not이 없으면요. 우리가 결정했어. 집에 머물기로. 그런데 집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we decided not to stay home. 이렇게 not을 투부정사 앞에서 네, 진행을 하는 거죠. 문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만을 부정할 때 얘기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형용사적 용법까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투부정사는 형용사 역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단계에서 일단 지금 삐투용법은 여기 넣지 않았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네, 수식하는 기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해서 네.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한 얘기 삐투용법이 무슨 얘기냐면 자,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형용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면 형용사라는 아이는 예를 들어서 she is pretty. 그녀는 예쁘다, 예뻐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she is a pretty. 만약에 소녀라면 pretty girl. 그녀는 예쁜 소녀예요. 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자, 지금 보시면 pretty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얘가 형용사인 건 변하지 않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죠. 지금 윗문장의 pretty는 비동사와 결합해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She's a girl 해도 돼요. 그녀는 소녀다. 근데 굳이 어떤 소녀인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부연 설명. 그래서 예쁜 소녀다. 예쁜 해서 우리가 명사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할 때는 문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들어가면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되는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이제 개념을 기본적으로 형용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아까 얘기한 거 명사를 수식하는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제 투부정사를 볼 거고요. 투부정사에서 이제 보어 역할을 하는 비동사와 결합해서 보어 역할을 하는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삐투 용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때 삐투 용법은 또 해석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추가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야 이제 앞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준다. 예를 들면, It's time to go home. 많이 보셨죠? 시간이야. 뭐 할 시간?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나 뭔가가 있어. 이렇게 이제 문장이 끝내도 되지만 굳이 어떤 뭔가가 있냐면 너에게 말할 뭔가가 있어. something은 이제 부정 대명사라고 하죠. 이런 친구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반드시 써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the boy needs someone to talk to.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소녀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지금. 근데 그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냐면 말을 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다, 누구누구에게 말을 하다 할 때 그냥 쓸 수 없죠. 전치사에게 역할을 해주는 to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여기 to가 없으면 talk someone 하게 되면 누군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대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 그쵸? 네. 그래서 친구들이 요거 조금 힘들어 하는데 요 명사하고 이 동사의 관계를 지금 여기 풀어놓은 것처럼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또는 My sister has many toys to play with. 자, 내 여동생은 많은 장난감이 있지. 근데 그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입니까? 가지고 놀 장난감이죠. 그쵸?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 놀다 할 때 play toys라고 하지 않잖아요. play toys 하게 되면 뭐 play soccer, play tennis 이런 것처럼 toys를 어떤 경기를 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뭐 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전혀 안 되죠.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죠. 따라서 with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이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many toys와 to play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조금 전치사 판단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특정 대명사를 형용사도 꾸며주고 투부정사도 꾸며줘. 그래서 동시에 꾸며주는 경우에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thing, anything, anyone, anybody, something, someone, somebody, nothing, no one, nobody. 이러한 이러한 대명사로 끝나는 그 뒤에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둘 다 올 때, 자, 순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대명사가 당연히 먼저 존재하고요.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 이렇게 꾸며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 want something. 나 뭔가가 필요해. 네, 근데 어떤 뭔가가 필요하냐면 차가운 뭔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마실 차가운 뭔가가 필요한 거죠. 마실 뭔가도 필요하고 또 그게 차가웠으면 좋겠죠. 그러면 something 뒤에 형용사, 투부정사.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 한국말을 대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기억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요. 그냥 이런 패턴 하나를 기억을 하시면 편합니다. Something cold to drink.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까지 먼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부사적 용법과 투투 용법 그리고 enough to 또 의미상의 주어까지 중요한 파트들 남아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것까지가 그나마 조금 더 쉬운 파트니까 여러분이 복습을 충분히 해 오셔야 다음번 투부정사 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